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를 해줬네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두 가지 생각했다고 얘기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그 생각했던 거 오늘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중에서 그 꽃밭에 물을 하루도 빠짐없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비가 오는데 물을 주고 계시네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유도 없이 하락해서 오늘은 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랐지만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아직 괜찮은 걸까요? 이유도 없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유도 없이 올랐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도 물을 주는 거죠. 네. 오늘 외국이 어제는 뭐 블록딜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잡힌 거고 4일 연속인가요? 이게 4일 연속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제는 분명히 매도였습니다. 네. 오늘은 마감하고 나서 2천억 정도 매수가 늘어가지고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 딱히 업종별로는 뭐 호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개별 그 기업에 대한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도 중국의 그 경제 지표는 쇼크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또 왜 올랐을까요? 예. 오늘 장중에 일본이 두 번의 점프가 있었습니다. 10시 40분, 11시 40분. 두 번의 점프를 하면서 2% 이상 올랐는데, 일본은 또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일본의 경제 지표 같은 게 나온 건 아닌데요. 일단 오늘 흐름도 좀 이해가 안 된다. 대신에 오늘은 어제 빠졌던 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섰다. 예. 그게 좀 아쉽고요. 25포인트밖에 못 올라가지고. 오늘 3,195포인트를 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그 사람 상당히 규제를 강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암호화폐가 1990년대 그 인터넷이 확산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네. 대신에 규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기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엄청난 발견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기밀 정보 공유하는 국가가 있어요. 영어권을 쓰는 나라, 그 미국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이렇게 5나라인데 파이브 아이즈. 네. 우리나라를 거기에 제일 먼저 포함시키는 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인도, 일본, 독일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거론했다. 예.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볼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중국이 그 알리바바가 그 공동 부유에 관련돼 가지고 18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투자에 돈을 못 쓰고 배당 주는 것도 악재인데 이런 돈을 자꾸 이렇게 물론 지원금이나 뭐 기부 형식으로 내놓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못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규제가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주식들은 사는데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아크의 그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도 중국 주식 뭐 이렇게 팔고 근데 대신에 징동닷컴인가요? 네, 그건 산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줌이 또 급락하니까 줌을 사야 된다. 예, 저도 줌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매수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진핑이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호재가 아닌가 보네요. 네.
이게 상해, 지금 중국의 증권거래소는 상해에 있고 선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AB 이렇게 나눠져 있고 홍콩에 있죠. 홍콩에는 홍콩 항생, H, 레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지수였다고 보는데 뭐 과창판이나 창업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겼잖아요. 차스닥 같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지수는 있는데 거래소는 2개밖에 없는데 거기 베이징에다가 거래소를 만들겠다. 예. 호재인데 예.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작용하지 못했느냐? 오늘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46.7이 나왔어요. 이전치가 54.9였는데 46.7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쇼크 중에 쇼크잖아요. 이번에 나온 지표 중에서 제일 낮게 나온 거잖아요. 네. 코로나 확산되면 중국은 과감하게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런 지표가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중국 시장이. 예. 근데 오늘은 빠졌다. 오늘은 빠졌다. 근데 우리는 올랐다. 예. 오늘 뭐 환율도 내리고, 오늘 시장 흐름은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좀 싸움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개인 계좌에서 나오는 선물 매도인데 이거는 아마 자문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큰데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었는데 오늘 일본 시장이 장중에 2번 점프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다가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이 그냥 반납돼 버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에서 조금 회복했다. 예, 그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최근에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달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최근에 뭐 얘기한 종목들이 그냥 뭐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니까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G그룹이 폭등했는데 뭐 LG 이노텍에서 뭐 애플카 대비해가지고 뭐 TF팀을 뭐 구성했다 이런 것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애플카 그쪽 그 실무팀이 와가지고 LG그룹 관계자와 SK그룹 관계자를 만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올랐는데 L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가. 이 하나가 채워져야만이 LG그룹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운드리 회사를 하나 사야 됩니다. 파운드리. 뭘 사야 되냐면 DBIT가 사야 돼요. 우리나라만 본다면 큰 자본 없이 그냥 하나 산다면 그 회사를 사서 증설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이다. 그러면 LG는 사실 배터리 갖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전장 쪽 갖고 있잖아요. 마그나도 있고, 그 다음에 ZKW도 있고, 예. 그러면 파운드리만 만들어지면 LG그룹은, 거의 천하무적이 돼버리는. 저 같으면 DBI텍에 지금 그 DB 쪽 지분이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13%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30% 정도인데, 지금 DBI텍의 시총이 2조 7천억이에요. 예. 저 같으면 악의적으로라도 매수를 해버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뉴딜 지수에 편입된 데 가지고 올랐다. 뭐 그래서 올랐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38만 원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그런 흐름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최근의 흐름이 공매도를 청산하는 것 같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네.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6개월 그런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렇게 공매도가 약간 풀리는 듯한 바이오 사이언스가 급등하니까 지분 가치가 14조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올랐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번 질문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그거 제가 답변 드린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이버가 지금 40만 원 넘었잖아요. 네. 이거 5분의 1로 액면 분할한 거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 네. 옛날에 제가 이게 70만 원 정도 할 때 그때 네이버를 사고 싶었는데 네이버는 거의 기술 중에서 AI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AI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팔을 만들었잖아요. 예사가. 그리고 중요한 게 웹툰. 웹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웹툰이 그때 재작년인가요? 이게 매출이 카카오 웹툰하고 합해가지고 뭐 1조가 넘었다 이래가지고 그때 아주 관심 있게 봤었어야 되는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그 쇼핑, 예, 풀필먼트 쇼핑, 예, 그거 구축하고 있고 컨텐츠 뭐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이 회사는. 예. 근데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 회사 가치를 얼마나 줄 거냐,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뭐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실적이 근데 따라줘야 되겠죠, 실적이.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아침에 그 유진 로봇, 로봇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뭐 큐렉소는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그 이 로봇 시리즈 3개가 급등하다가 내려왔는데 로봇 중요하죠. 네, 로봇도 올랐고. 그리고 그 제노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오늘 그 한국기술과학원에서 기술 관련된 것도 이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올랐고. 그리고 동화성 같은 경우 이 수소, 예, 다음 주에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른 것 같고. 오늘은 또 KG 모빌리언스가 20% 이상 급등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좀 특이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패키징, 이 뉴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4분기에 파운드리 가격을 15에서 20% 정도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오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트렌드 포스라고 어제 그 DDR5가 DDR4보다 가격이 한 30% 정도 비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DDR5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메인보드 바꿔야 되고요. CPU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개를 바꿔야 돼요. 네.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그 2개가 많이 올랐어요. 패키징하고 테스트. 패키징은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네페스, 네페스 아크, 테스나, 엘비루셈이 있고, 테스트는 리노공업이 있고, LB 세미콘, 그 다음에 TSE, YIK, IS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뭐 ISC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올랐어요. 네네네.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뉴스가 있어서 2차 전지 쪽이 또 오늘 강세였잖아요. LG에서 인산 리튬 철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원래 지금 중국에서 주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넘어서 3원 개를 만드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거를 다변화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개발에 착수한다. 이게 중요한 뉴스죠. 예. 리튬 인산철. 이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중국에다가 전해액이나 전해질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예, 수출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에코프리 BM이 또 많이 뛰었어요. 예. 그리고 후성이 전해액, 그거죠.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뭐 나와가지고 좋은데, 이번 달은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것 같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대체할 수단이 있습니까? 전기차 나오는데 이거 불난다고 해가지고 대체할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이게 빠지면 사면 돼요, 그냥. 네. 잘 사야 되겠죠. 좀 조금이나 싼 거 이런 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뭐 SKC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목표가를 낮췄다 그러는데 참 에코프로 BM하고 제가 SKC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예, 1,000억 벌고 4,000억 벌고 뭐 이게 양극재를 도대체 얼마나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양극재도 하고 분리막도, 이 분리막 회사 많지 않습니다. 양극재 회사는 많아요. 예. 이게 왜 목표가를 낮추나 이거를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번 달은 좀 기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언제 이게 지금, 팔아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FOMC가 21일 날 있어요. 21일, 22일 날이 있는데, 하필 지금 추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번 FOMC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할 뿐이거든요.
결정은 11월 달에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를 전후로 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추석이 있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가. 예. 추석 전에 돈 필요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급변하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 의회가 열리고 그리고 10월 달 되면 뭐 지금 바이든 제가 계속 얘기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의 부채 한도 그 부채 한도가 아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추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 오늘 뉴스에서도 민주당의 그 상원 의원이 3조 5천억 달러의 그 예산안 그거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부채 한도 늘려야 되고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고 그거 저기 인프라 투자하는 거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못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도 못 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테이퍼링이고 뭐고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테이퍼링은 이미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11월 달에 올해 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하겠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완전히 아주 멀리 있다.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테이퍼링이 악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지금 중요한 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타격이 너무 크다. 예. 얼마나 빠질까?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빠진다 해가지고 이 흐름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뭐 너무 비싸다, 이게 빠져야 된다, 폭 나갈 거다, 뭐 2000포인트까지 뭐.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이런 돈이 풀린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예, 과거를 자꾸 빗대면 안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은 최하위였어요. 전 세계 최하위.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등을 할 수도 있다. 1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고객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는데 제가 그걸 보냈어요. 근데 1등을 했어요. 2020년도에 1등을 했는데, 1등 하면 우리나라는 어중간하게 있지 않아요. 항상 1등 하면 꼴찌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뭐 꼴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올해도 1등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1등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코로나 때 그 급락했잖아요. 그때 지수 대비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100%를 넘었느냐, 100% 살짝 밑이냐, 그 정도 차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때 1430포인트였나요? 예, 100% 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는 나라는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본. 일본도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1000포인트에 올라왔을 때, 이 1000포인트에서 17년간 횡보를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IMF도 맞았죠. 네. 그러다가 2000포인트를 넘어요. 넘어가지고 지금 몇 년이죠? 네. 거의 한 13년 됐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넘어가잖아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해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쪽으로 보고 있어야지 이거를 갑자기 되돌린다. 작년같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또 그렇게 빠질 거다. 그렇게 빠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겁이 나서 못 살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아주 큰 사건이 터져야 된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고 물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물가가. 네. 물가 하락하는 데가 일본밖에 없잖아요. 매년 물가는 올라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매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폐 가치는 매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달러 대비 우리나라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 선진국 6개국 국가의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가치가 얼마 정도냐.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몰라요. 예.
근데 통화는 화폐 가치는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뭐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치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론 뭐 경제 위기 터지면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시 또. 예. 그 다음이 뭡니까 그게? 그 다음이 주식입니다. 주식. 물론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수는 있지만 계속 가치가 올라요. 가치가 오른다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얘기가 길어졌는데, 9월 말. 근데 FOMC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이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떤 기관이 매도를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데,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빨리 매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2달 정도 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빠지면, 사면 된다. 지금은 수급이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갑자기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겪었듯이. 그럼 그때 사면 된다. 근데 겁나거든요. 그때도 제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겁나면 주식 못 삽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는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흐름이 2주만 더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